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할 때 네. 그 매입 방법 중에 하나로 경매로 물건을 찾아서 그렇죠. 매입하는 방법. 그래서 경매 물건을 하나 좀 제가 찾아왔어요. 네네네. 이걸 가지고 경매에서 어떻게 물건을 찾고 어떻게 사업성 수익 이런 것들 한번 예상을 해볼지 그 과정을 과정 얘기해주고. 네,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음. 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사실 오늘 입찰인 물건이에요. 네. 오늘이 네. 2024년 11월 16일. 16일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찍고 나면 아마 오후에 저희 지금 오전인데 오후에 아마 이 낙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오늘이 매각기일인 거죠. 그렇죠. 매각기일이 아니라 이제 입찰기일. 입찰기. 네. 네. 그래서 매각기일 맞네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좀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물건부터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네.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부천지원 그 경기도 부천의 네. 송내동에 있는 네네네. 대지예요. 네. 부천시 송내동 네. 599의 1번지네요. 네, 대지네요. 네. 네. 토지 면적은 약 200평 정도 되고 네. 네. 지금 감정가는 33억. 네. 그래서 지금 최저가 49%까지 떨어져서 음. 16억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은 네. 뭐 좀 있으면 이제 조사 자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감정가가 평당 한 1,630만 원. 네. 예, 그리고 지금 떨어진 가격은 거의 한 800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다. 단값으로 떨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주거나지. 네. 예, 주거나지가 뭐죠? 주거나지는 원래 주택이 있던 음, 곳에 주택이 멸실되고 음. 지금 현재 나대지가 된 나대지를 상태. 얘기하는 그래서 거네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를 주거나지라고. 네, 그래서 표현합니다. 현재 나대지라고 이제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살펴봐야겠지만 네. 임차인 대항력 여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구덕건설이라는 곳에서 뭐 없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네. 이건 좀 이따 권리 분석 때 한번 볼 거지만 토지에 대해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사이겠죠? 네네네네네. 네. 좀 이따 한번 살펴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담장 설치 관련 공사 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도 있네요. 유치권도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주식회사 아까 임차인과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이따 권리 분석에서 한번 보죠. 네,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매 정보를 가지고서 오늘 매각기일인 물건 2024년 11월 16일 매각기일인 물건인데 한번 자료를 한번 더 살펴보죠. 위치는 네. 송내동 599 1번지, 그래서 중동역하고 부천역 사이에 이제 주거지역 네. 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전형적인 옛날부터 이제 주택이 몰려 있는 그렇죠. 주거지역.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 나대지. 네. 그리고 아까 뭐 담장 유치권이 아마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펜스 쳐놓은 거. 네.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유치권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제가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봤거든요. 네. 이제 부천시의 송내동의 2종 1번 주거지역이고 다른 제한이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도로 현황도 살펴보니까 200평 대지의 북측에 이제 도로가 위치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북도로. 네, 그리고 네. 코너 땅이에요. 네. 네, 북도로의 그래서 코너 땅. 네네네. 그래서 건축 환경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서울에서는 사실 이런 땅 보기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두 동이나 아니면 뭐 나홀로 아파트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면적으로 볼 때. 네네네. 대지 200 면적이라든지, 평이니까. 네. 그리고 대지의 상황 고려했을 때 그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요. 신축할 때 이 정도 모양에 네. 이 정도 위치에 저런 그 코너에 있는 좋죠. 저런 북도로를 낀 땅 네네네네. 굉장히 좋아하는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는 이런 땅 보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 면적이 나오는 땅이 그렇죠. 네.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도 이제 뒤에 봐야겠지만 먼저 좀 봐야 될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가 평당 한 1,600만 원. 네. 그래서 33억이고 최저가가 지금 16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평당 한 8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얘네들이 감정 평가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인근의 이제 거래 사례를 그렇죠.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보니까
가격이 제곱미터당 한 430만 원에서 460만 원까지 이거를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네.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1,500 정도. 네, 그래서 얘네가 여기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상태니까 1,600만 원 이상 평가를 한 걸로 보여요. 감정평가사가 네. 사정보정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람을 판단해서 사정보정으로 1.07 조금 더 높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의견에는 조금 이견도 있어요. 네, 뭐냐면 이 거래 사례를 봤을 때 이 거래 사례가 주택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거래인들은 아마 그 주택의 가치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지역을 아는데 네. 이 지역의 시세는 가격이 한 1,400만 원에서 평당 1,400 정도. 네네네. 네. 건축을 위한 네.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 언더 한 1,300. 음. 이 정도 돼야 이제 뭐 거래가 됐다. 이런 지역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최저가는 800만 원까지 그렇죠. 굉장히 낮아져 있다. 굉장히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 있죠. 메리트가, 너무 매력 있는 가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권리 관계를 이제 가격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권리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권리 관계는 지금 아까 뭐 임차인이 일단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토지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근데 우리 토지 임대차 보호법은 없잖아요. 네네네. 이건 특별법이거든요. 그렇죠.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민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민법상의 유치 그 임대차는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을 가져요. 등기를 해야만. 우리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일반 요건들이 갖춰지면. 그렇죠. 네. 근데 토지니까 등기가 있는지 본 거예요, 제가. 근데 등기가 없죠, 지금. 네. 임차권 등기가 없죠. 네, 지금 보니까 임차권 등기는 없이 뭐 압류라든지 그렇죠. 정매 개시 결정, 그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한 네. 설정만 돼 네, 있지 맞아요. 임차권은 없네요. 임차권 네. 없어요. 그래서 저 임대차 계약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상권이 있네요. 그 지상권은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 근저당권과 같이 그 지상권자가 인천 수산업 협동조합이잖아요. 이건 왜 설정하냐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놔도 나중에 누군가가 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겠다는 취지로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사라지겠네.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이 지상권도 자연적으로 말소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지만 이런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권리도 있지만 또 유지되는 권리도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아까 그 이야기 나왔던 그 부덕건설인가? 네. 거기서 그 유치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치권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우리가 예전에도 그 유치권을 한번 알아봤지만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렇죠. 결연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과연 토지에다가 담장을 설치한 게 이 토지에 관한 채권이냐.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또 알아봐야 될 건 이 유치권을 주장을 하려면 이 토지의 객관적 이용에 어떤 편익을 줬어야. 그렇죠? 근데 담장을 설치한 게 이 토지 자체의 어떤 뭐 가치를 증대시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가설물일 뿐이지. 그렇죠. 가설물일 뿐이에요. 네. 그냥 그 자체 가설물일 뿐이죠. 그렇죠. 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저 담장 설치가 큰 뭐 가치 증대가 없었다고 보고 이거는 유치권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그 건법 부자에서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유치권이라든지 경매 물건 권리 분석 이런 데서 제가 차차 이제 하나씩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감정가라든지 지금 최저가도 매력이 있다 이런 걸 살폈고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도 어떻다라는 분석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대지 위에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토지 가격을 얼마에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의 건축비를 하고 들였을 때 그리고 또 판매는 어떻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요 기준으로 빌라 2동이나 아파트 계획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약 사업비가 한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을 해요. 네. 이 토지를 가지고 우리 건축 연면적을 대략 계산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러프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 이 지그치 땅의 상황과 그다음에 지하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세대나 아파트에 따라 그런 그 오차 범위는 있지만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약 한 40억에서 한 45억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입찰을 할 토지 가격, 네. 거기에 이제 비용이 한 40억에서 45억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출을 판단해서 사업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매력이 있느냐, 매력이 있는 가격에 입찰을 하고 사업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건축 연면적을 계산을 대략 해서 네. 거기에 나온 세대별 호수가 있을 거고 네네네. 그 호수의 분양가를 산정을 했을 때 맞아요. 네. 과연 팔릴 것이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분양 가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의 좀 중요한 얘기를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지역은 제가 이제 잘 아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만 사업성을 계산을 하면 사업성이 있어요. 최저가에 들어가서 하면 무조건 사업성이 있습니다. 토지의 매입 가격 자체가 워낙 경쟁력 있게 메리트 있게 그렇죠. 매입을 하니까. 네, 하지만 근데 중요한 오늘 변수. 네. 이게 입찰 기일이잖아요. 네, 오늘. 네. 저희는 입찰 안 들어갔죠. 그렇죠. 오늘 네. 우리는 입찰을 포기하고 그렇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입찰을 안 안 하고 한 이유지. 포기한 이유가 될 거예요. 맞아요. 뭐냐면 이 지역은 지금 사실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을 것 보이지만 그 미분양된 물건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미분양된 물건이 토지가를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네. 평당 약 1,0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예전에. 네, 예전에.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보다 더 저렴한 시점에 건축을 해놓은 상태. 그렇죠. 건축비가 최근에 들어서 한번 완전히 급등을 했었죠. 네,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저희보다 앞서서 적체되어 있다. 미분양 물건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저희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앞서서 적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가를 더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조건이라든지 보다 경쟁력이 없으면 팔리기도 힘들고 그 물량이 수지 분석이 나오려면 수익이 나오려면 그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힘들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물량이 빠져줘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축을 해서 내놨을 때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것인데 맞아요. 기존에 싸게 내는 것들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올라간 공사비와 그러니까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입 비용을 절감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절감된 매입 비용이 우리 신축하는 데 들어간 증대된 공사 비용을 그렇죠. 다 충당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수지 분석을 해서 계산기상 이게 사업이 있을 것이 사업 수익이 있을 것이다. 경매로 싸게 샀으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큰 그림, 더 큰 맥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지 단순하게 이거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사업성이 있겠네. 땅을 이렇게 조금 더 싸게 사니까 사업성이 나오겠네. 네, 이렇게 네, 접근하면 어렵다. 단순히 그렇게만 봐서는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네. 약간 뭐 장기적 안목, 거시적 관점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이 뭐 지금 당장 분양은 어렵겠지만 이런 경매를 통해서 땅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해놓고 그건 뭐 그리고 어느 상황 시장 상황을 봐서 그때 신축을 해서 보겠다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거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 어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자금적인 어떤 여유가 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우리 이범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풀리면 이 정도 가격의 토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그만큼 올라갔을 없어요. 네,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최저가 뭐보다 더 주더라도 되게 저렴한 거예요. 위치 대비.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거를 접근한다. 그러면 또 다른 관점의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일단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그럼요. 우리처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걸 왜 입찰 포기했느냐?
그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놓으면 무조건 좋을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 상황에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버겁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한 거거든요. 최소 땅값만 해도 제가 거래된 게 1,300만 원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정도만 한다고 해도 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거는 맞습니다. 네. 시점에 그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그 낙찰 결과가 진짜 네, 궁금해지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네. 물건을 보는 방식을 한번 얘기해봤고 네,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또 한번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